자, 오늘 저희 부등식 처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를 봐주시죠. 음. 자, 부등식이 뭡니까? 안일 부차죠. 같지 않은 식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부동호가 쓰이는 식이죠. 요런 기호들. 어. 숫자의 크기를 비교를 할 때 더 큰 쪽에다가 이렇게 입을 벌리죠. 어, 이렇게. 와, 크다. 이렇게. 큰 쪽에다 입을 벌립니다. 우리 방정식은 이제 등식의 일종인데, 또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등식의 하나의 종류로 뭐 있었어요? 방정식이랑 비슷한 거. 상등식이 있었죠. 그 두 개는 이제 등식이야. 얘는 부등식인데, 방정식의 목적이 뭐였어? 이 등호를 만족시키는 x를 찾는 거였지. 이게 방정식의 목적이었다면 부등식은 뭐 하려고 배우냐면은 이런 부등호를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찾는 게 목적이야. 뭐가 목적이라고? 부등호 부등호를 참으로 만드는 x의 범위를 찾는 그런 식을 말합니다. 네.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운 바가 있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내용은 하나만 기억하면 됐었죠. 뭐야?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동호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3보다 5가 더 큰데 내가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했다라고 가정을 해봐.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0인데 10만 원을 빚진 사람이 6만 원을 빚진 사람보다 더 돈이 없는 거잖아. 자, 그래서 나머지 이제 사칙 연산을 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 부등식의 기본. 자, 역수를 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세요. 역수를 취하면 부동호의 방향이 항상 바뀌는 걸까? 안 바뀔까?에 대해서. 자, 이렇게 같은 부호에 있을 때는요, 역수를 취하게 되면 어떤가요? 피자 하나를 5명이서 나눠 먹는 게 많이 먹어? 3명이서 나눠 먹는 게 많이 먹어? 얘가 더 크죠. 자, 두 수의 부호가 똑같을 때는 부동호의 방향이 바뀝니다. 역수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두 수의 부호가 다르게 되면 역수를 취하건 말건 양수가 큽니다.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거 정리해 줄 필요가 있고요. 제곱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 더불어서. 두 개의 부호가 같을 때는, 플러스일 때는 제곱을 하더라도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지가 않죠. 하지만 마이너스일 때는 무조건 바뀌죠. 네, 마이너스일 때는 부동호의 방향이 무조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두 개의 부호가 다를 때는 항상이 아니라 그때는 비교를 해 봐야 돼요. 마이너스 4하고 5일 때는 이렇게 크지만 마이너스 7하고 이제 5일 때는 제곱을 하면 그게 달라지겠죠. 그 두 가지 상황을 살펴봤어요. 역수를 취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별로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는지 바뀌지 않는지. 그 다음에 제곱을 했을 때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는지 바뀌지 않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중학교 때 내용과 정확하게 중복되니까 따로 언급하지 않을게요. 사칙 연산을 해도 부동호가 여전히 똑같다라는 건데 제곱도 방금 얘기를 했고요. 보기 1번만 좀 간단하게 오랜만에 감을 살릴 겸 풀어볼까요? 네, 앞에 봐주세요. 음. 자, 요거는 이제 3단 문법 비슷한 건데 잘 봐봐봐. A가 B보다 커요. 이걸 수직선에 나타내 볼게. A가 더 오른쪽에 있다라는 거죠. 크다라는 건 더 오른쪽에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B가 C보다 커. 그럼 A하고 C하고 비교할 수 있겠죠? 근데 기억은 맞습니다. 이렇게 잘 비교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똑같이 C를 더했고 마이너스를 곱했고 이렇게 두 가지 행동이 있는데 뭐만 보면 돼요? 어차피 다른 행동들은 다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는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죠. 그럼 A가 더 크던 것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 맞는 거죠. 틀립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이건 부등식끼리의 이제 연산을 할 수가 있는데 자, A가 B보다 커요. C가 D보다 작아요. 자, 그럼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우리 뺄셈에서 A 빼기 B가 최대한 커지기 위한 조건이 뭐야? 어떻게 하면 저게 뺀 결과가 최대한 커져요? 빼짐을 당하는 A는 어때야 돼? 최대한 커야 되고 빼는 B는 최대한 작아야겠죠.
이런 상황 아래에서 이 뺀 결과가 가장 커지겠죠. 네, 그겁니다. 자, 그래서 더 큰 수에서 더 작은 수를 뺐으니까 더 작은 수에서 더 큰 수를 뺀 얘보다 큰 겁니다. 이런 논리 어렵지 않죠? 근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하실 줄 아셔야 돼. 자,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x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아요. y의 범위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습니다. 자, 그렇다면 x-y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 x 플러스 y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이게 부등식 간의 연산이거든요, 이게. 부등식 간 연산. 자, 헷갈린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등호가 있고 없고. 자, 요거 한번 판단해 볼게. 자, x에서 y를 빼요. 그러면 저게 커지려면 어떻게 커져야 된다고?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걸 빼주시면 돼. 그래서 1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거에서 제일 큰 거를 뺀 마이너스 3이 제일 작은 건데,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가 등호의 유무야, 등호. 자, 생각해봐. 얘네 실제로 1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얘네 실제로 4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등호가 결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들끼리 연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도 등호가 있고 여기도 등호가 있어야만 1 빼기 4가 마이너스 3이 등호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야. 어느 한쪽이라도 없거나 둘 다 없으면 어때? 여기 등호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 상식적인 말이죠. 둘 다 숫자가 존재해야만 뺀 결과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더한 거는 더 쉽죠? 가장 큰 것끼리 더했을 때가 더 크죠? 이렇게. 가장 작은 것끼리 더했을 때가 가장 작을 겁니다. 역시 등호가 얘밖에 없기 때문에 등호는 결과의 등호가 다 안 들어가겠죠. 네, 이런 것도 우리 이제 할 줄 알아야 되는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 이거 맞는 겁니다. 맞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A, B가 둘 다 양수야. 근데 그중에서 A가 크대. 그럼 절대값이 큰 거니까 A 제곱도 더 크겠죠. 적당한 숫자 한번 대입해 보세요. 금방 판단이 될 겁니다. 자, A, B가 둘 다 0보다 크면서 A가 B보다 크대요. C, D도 뭐 같은 관계래요. 큰 것끼리 곱한 게 작은 것끼리 곱한 것보다 당연히 크겠죠. 어, 니은 빼고 다 맞는 성질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실수의 대소관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이렇게 생긴 수인데, 자, 어때요? 한눈에 숫자가 몇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설마 안 되세요? 네, 저는 설마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루트 2, 루트 3. 우리 근사값으로 1.4 정도다, 1.7 정도다라고는 알고는 있지만, 언뜻 비교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 대소 비교하는 요령을 실수의 성질을 알려드릴게요. 자, 실수의 성질입니다. 자, A가 만약에 B보다 크잖아. 그럼 얘들아,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결과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죠. 그쵸? 네. 그런 성질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거 B를 이항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그 숫자의 부호가 같을 때, 이렇게 나누는 방법. 둘 다 양수잖아, 어쨌건. 그러면은 B분의 A를 했을 때 두 개가 똑같을 때가 얼마야? 1이죠. 그럼 얘가 A가 더 크다면 1보다 크겠죠. 2분의 3 생각해봐. 3이 2보다 크니까 이 나눈 결과가 1보다 더 크지? 만약에 분모가 더 컸더라면 1보다 작을 거예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직접적인 비교 대신에 곱하기 또는 나누기, 더하기 또는 빼기 등을 이용해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비교를 해볼까 하니 두 개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B 빼기 A를 계산을 해볼게. 자, B에서 A를 빼면은 여기 2 루트 2겠고, 여기서 여기를 빼면은 마이너스 루트 3이겠죠. 자, 이 녀석의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판단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돼도 잘 안 보이고, 자, 2를 안에 넣어주려면은 뭘 해서? 제곱을 해서 넣어주시면 되죠. 루트 8 빼기 루트 3.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잖아.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으니까. 그러면 B가 더 A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똑같은 거 한번 더 해볼게. 자,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지금 여기서는 두 개를 뺀다고 해서 그 부호를 좀 언뜻 쉽게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쵸? 루트 3하고 루트 2를 빼면 플러스인데 루트 5에서 루트 5 빼면 마이너스니까 서로 이제 엉켜 있잖아. 그치? 자, 근데 요 경우 생각해 볼게요. 요 경우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해볼 거냐면은 자, 이렇게 한번 나눠 볼게요. 루트 3 플러스 루트 5를 자, 5로 이렇게 나눠줘 볼게요. 자,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가볼게. 얘들 이거 어떻게 해볼까? 위아래다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그 루트 켤레 곱해보면 되잖아. 자, 루트 5 빼기 3을 위아래로 곱해보면은 여기는 이제 2만 남고요. 이렇게 해보는 거야. 앞에 봐봐. 자, 루트 5 빼기 루트 3을 위아래로 이렇게 곱해보는 거야. 어. 마찬가지로 루트 6 빼기 루트 2를 위아래로 곱해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요거 때문에 이렇게 해서 4가 나올 거고요. 얘랑 요랑 이렇게 해서 5 빼기 4니까 2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루트 6 빼기 루트 2. 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어. 자, 그럼 요거 약분할 거 약분해주고, 어, 어디 보자. 그러니까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 그 여부를 봐야 되는데, 자, 이거 2를 안쪽에다 넣어줘 볼게. 그러면은 20, 12. 그 다음에 얘는 없으니까 루트 6 빼기 루트 2. 자, 요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좀 복잡한데? 더 좋은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디 보자. 자, 이렇게 하니까 조금 복잡하고요. 요 방법은 조금 잊어버리시고, 제곱을 해볼게요, 제곱. 제가 잠깐, 저기, 다른 거랑 착각을 했습니다. 제곱. 제곱을 해볼게요. 일단 얘네 둘은 둘 다 플러스인 거 알 수 있죠? 루트는 부호 파악하기가 제일 쉬워. 앞에 플러스 있잖아. 그쵸?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3하고 5니까 8이겠고요. 15. A 빼기 B. 이걸 이렇게 빼갖고 제곱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2번이 조금 헷갈리네요. 별표 하나 쳐주시고. 자, 이거를 그냥 제곱하면 어떨까? 그냥 제곱해도 나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얘는 아까 앞에서 봤던 제곱으로 대수를 비교하는 거랑 뺄셈이랑 그게 좀 섞여 있네요. 네. 그냥 제곱을 하는 게 더 쉬울까? 아, 8이 똑같이 나오니까 더 쉽겠네요. 자, A를 제곱해 구해볼게요. 그럼 여기 3하고 5니까 얼마야? 8이 나오죠. 그 다음에 2 루트 15 이렇게 나옵니다. 자, B 제곱, 여기 얼마야? 8 플러스 2 루트 12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똑같이 8, 8이 있고 2, 2 있어. 위에가 크니, 아래가 크니? 위에가 커요, 아래가 커요? 자, 똑같이 8, 8 있고 2 있어. 루트 15 가진 게 클까? 루트 12 가진 게 클까? 루트 12 가진, 15 가진 게 크겠죠. 자, 이렇게 직접적인 대소 비교가 힘든 것들을 제곱을 하니까 대소 비교를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직접적인 대소 비교가 힘들 때 제곱을 하거나 혹은 빼갖고 양수인지 음수인지 비교를 해보면 된다. 네. 1차 부등식. 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부등식인데 우리 1차 부등식 어떻게 풀었더라? 자,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 0보다 크거나 같다. 1차 부등식의 요건이 뭐야? 여기가 이렇게 1차식이어야 돼. 그 다음에 부등식이어야 돼. 그 다음에 1차 부등식이에요. 그쵸? 이거 어떻게 풀죠? 숫자하고 x를 다 이렇게 한쪽으로 가깝게 몰아준 다음에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되지. 그러면은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그 x의 범위가 3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답을 얻곤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음. 그러니까 이런 데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 녀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잖아.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7이 나오는데 어떻게 돼야 돼요?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거 조심해 줘야 됐었었죠. 그래서 그리고 조금 이제 일반적인 중요한 거 요 2번에다가 우리 별표 2개 정도만 쳐 놓읍시다. 별표 2개 정도만. 어. 우리 1차 방정식에서 한 번 했던 얘기인데 1차 방정식에서 이게 a가 0일 경우에 b도 만약에 0이라면 그리고 1번 a가 0인데 b가 0이 아니라면 그다음에 a가 0이 아니라면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니? 자, a가 0이야. 근데 b도 0이면 0x는 0꼴이죠. 이걸 만족하는 x는 누굴까? 어떤 x를 대입하면 만족해요? 1 대입해도 만족하고 2 대입해도 만족하고 어떤 수를 대입해도 만족하죠. 그러면은 x가 안 되는 게 없네? 이거 항등식이네. 항등식에서 그 x의 값, x가 이렇게 많은 걸 뭐라고 불렀어? 두 글자로. 부정이라고 불렀었죠? 네. 그 다음 봐봐. 얘는 0x가 이제 0이 아닌 b 값이 있는 꼴인데 어떤 수를 곱해도 다 0이 되죠. 근데 0이 아닌 값이 나와야 된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줄여서 불능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항등식인 걸 또 뭐라고 불러요? 해가 어떻게 많다?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 자,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닌 케이스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그런 친근한 케이스입니다. 양변을 A로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0인 걸로 나누는 거는 저기 수학에서 가장 등기시하는 거죠? 네. 자, 그거 이제 부등식 버전이 나온 거야. 역시 AX가 B보다 크다라는 이런 식이 주어져 있어. 그래서 내가 첫 번째 A가 0보다 크다라면 이렇게 두고 두 번째 A가 0보다 작다. 그다음에 세 번째 A가 0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각각 분류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많이 보는 그 문제가 요게 아닐 수 있지만 각 상황에 대해서 항상 모든 가능성을 다 따져봐야 됩니다. A가 0보다 크면은 그때 만약에 B가 A가 0보다 크다면은 편안하게 양변을 A로 이렇게 나눠주셔갖고 해를 찾으시면 되겠죠. 자, A가 0보다 작다면 그때도 역시 나누죠? A분의 B. 근데 부동의 방향이 어떻게 돼? 부동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A가 0일 때가 이제 여러 상황이 펼쳐지는데 A가 0이면 여기는 무조건 0이 돼요. 이런 상황인데 자, 근데 B가 0보다 작다라는 게 결론이 아니라 B가 또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있죠. B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다면 B가 얘도 0, 1, 2, 3, 4야. 그럼 0보다 작다라는 게 맞아? 아니야? 아니죠. 여기 0x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 해가 없는 거예요. 해가 없는 불능 상태가 된다. 근데 만약에 B가 0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1, 2, 3, 4 이런 애들이라면 역시 해가 무수히 많겠죠. 그러니까 좌변은 고정적으로 0이 나오는데 B에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이 부등식이 틀릴 일은 없겠죠. 그죠? 네. 그래서 각 경우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불능이랑 부정이랑 단어를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등식을 풀어볼 건데 좀 친숙하지 않은 저런 부정 불능의 상황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넘겨서 푸시면 되고 자, 그럼 요걸 한번 지금 풀어볼게요. 네, 그래서 다 아프신 거 아는데 자, 1번 보셨죠? 자, 앞에 좀 봐주세요. 요거 1번은 정리를 하면 여기 2x고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몰아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분배법칙 풀어주면 2x 플러스 6이잖아. 2x를 넘겨서 빼주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6이 0보다 작나요? 틀리죠. 그러니까 이런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x가 항상 중심이야. 저런 부등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x가 없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 x가 존재할 수 없음을 불능, 불가능, 불능. 오케이? 자, 요거 2x 마이너스 2잖아. 그러면 얘도 이렇게 하죠. 지워지죠. 자, 그러면 x에다가 뭘 대입하건 마이너스 2보다 0이 크죠?
이렇게 x 뒤로 잡아줘도 x가 참인 걸 뭐라고 불러요? 부정 이렇게 부른다고요. 자, 그래서 그 말뜻을 보면 부정이 왠지 틀린 것 같잖아. 그렇게 좀 많이 까먹거든요. 해가 엄청 많은 게 부정입니다. 없는 게 불능이고요. 어. 자, 그럼 개념 익힘 우리 하나씩 풀게요.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여기 보시면은 지금 x의 개수 a가 미정계수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잘 해오던 대로 어떻게 하면 안 돼? 요거를 그냥 a-1로 나눠버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 a-1이 0인지 아닌지 너네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a-1이 가지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야. 아시겠어? 우석이 알겠어? 자, 그러면 우석이가 하나 불러볼까? a-1이 뭐일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a-1이 존재할 수 있는 그 부호에 관련돼서는 양수, 음수, 0. 이렇게 세 가지야. 뭐 해볼까? 우석이가 하나 해볼까? a-1이 무슨 수? 마음에 드는 거 하나. 0. 네, 깔끔합니다. 제일 어려운 거 골랐어요. 친구들을 위해서. 자, 0x.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쪽의 상황이 중요하죠. 왼쪽은 사실상 0으로 고정이에요. 그럼 두 번째.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우석 한번 불러볼래? 아니구나. a가 1이면서 오른쪽 결정이 됐네. a가 1이란 소리죠? 여기가 0이죠? 자, 그럼 우석아 대답해봐. 너가 고른 a-1이 0인 상황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어. 그럼 저걸 만족시키는 x의 범위가 어떻게 되지? 다 돼요? x에다가 뭘 대입하건 0이 0보다 커지나요?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니? 우석아? 어. 동훈아 혹시 어떻게 될까? 0x가 0보다 크대. 왼쪽 0으로 고정이고 오른쪽도 0으로 고정인데 x에다가 뭘 잘 대입하면 저게 성립할까요? 뭘 잘 대입하면 성립할까?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없죠? 없어요. x에다가 뭘 대입하건 0이랑 0은 똑같은 숫자지 더 큰 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뭐라고 부른다고? 불능. 예, 불능입니다. 불능. 그래서 a가 1일 때는 이 부등식은 불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 어, 아라가 a-1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줄래? 0 빼고 a-1이 뭐일 때? 어? 그러면 너무 많아져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양수, 음수 중에 골라주면 돼. 그리고 a가 1일 때는 지금 방금 한 거야. a-1이 0일 때니까. a-1이 아까 말한 것처럼 분류는 3개만 하면 돼. 앞에 있는 개수 a-1이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0일 때. 근데 0일 때가 제일 어려운데 우석이가 방금 했어. a-1이 무슨 수일 때? 플러스일 때. 그렇지. 자, 그럼 그때 이 부등식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양변을 이걸로 개수로 나눠도 되냐 안 되냐거든? 자, 이게 양수야. 그 다음 해야 될 행동은 우리 부등식 풀 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 x만 남겼잖아. 그럼 a-1로 뭐 하면 돼요? 나누면 되죠. 네, 그래서 나누면은 a 플러스 1이 남죠. 이거 왜? 합차 공식이잖아. 합차 공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 a가 1보다 클 때는 답이 요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 남은 게 뭐다? a-1이 0보다 작다. 역시 또 a 플러스 1만 남게 되는데 어떻게 돼?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되겠죠. 왜? 마이너스로 나눠졌으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거는 저기 또 같이 해볼게요. 여기 뭐 2차식이 나와 있네. 자, x에 대한 부등식이니까 x의 범위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x의 범위를 찾는 게. 그래서 볼게요. 요거 x끼리 이렇게 몰아주면은 a-3의 x고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역시 또 요거를 3개로 분류해서 해주면 되겠죠. 자, a-3이 0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이거 인수분해하면은 a-3, a-1 이렇게 됩니다. a가 3이라는 얘기인데 0x가 0보다 크다. x에다 뭘 대입해갖고 이걸 성립시킬 수가 없죠. 뭘 대입하건 그쵸. 그래서 얘도 불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3이 만약에 양수라면 양변을 a-3으로 나눠서 그 x가 a-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a-3이 만약에 음수면 나눠서 결과는 똑같지만 부동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발전 문제 한번 가볼게요. 조금 더 어려운 발전 문제. 1차 부동식 하고 있습니다. 음. 자, 발전 문제는 추리가 들어갑니다. 추론. 추론. 자, 요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결정이 됐대요. 한번 봐봐.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내가 x타로 여기 숫자 따로 이렇게 몰아줄게. 그 다음에 자 만약에 a하고 b하고 똑같아. 그럴 일이 없다라는 판단 하실 수 있죠. a하고 b하고 똑같아서 얘가 0x가 되면은 얘는 a하고 b하고 똑같으면은 여기 마이너스 a가 되는데 자 봐봐. 이거 a가 봐봐. 아까 요 상황에서 어떻게 됐었어요? 얘 해가 극단적이었죠. 자 이거 봐야 돼. 주면 안 돼요. 자 a가 만약에 0이면 해가 없고 a가 양수면 그래도 해가 없고 a가 음수면 요 마이너스 a가 음수면 해가 부정이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까 어떤 케이스였어? 극단적으로 해가 졸라 많거나 졸라 없거나 그 둘 중에 하나였죠. 이런 해가 나오지가 못한다라는 걸 눈치를 채주셔야 돼. 그래서 같을 일이 없다. 이런 판단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결론 판단해봐. 내가 힌트는 줬어. 지금 x가 있는 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는데 답을 보면 x가 있는 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지 않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a-b가 우서가 a-b가 무슨 값을 갖는다? a-b의 부호가 자, 영 집중을 못 하시네. 자, 준영아 a-b의 부호가 어? 음이죠. 왜? 부동호가 바뀐 게 지금 보이잖아. 아,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는 사실. a-b가 음수라고 이렇게 추리를 내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눠줘서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나온 그 결과값이 얼마다? 1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걸 뭐라고 불러? AB의 무슨 식? 관계식. 이런 등식 나오면 다 관계식이에요. 그럼 A-B가 B-2A랑 똑같으니까 3A는 2B. 자, 이런 관계를 띄고 있죠? 그러니까 B 대신에 한 문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A-B가 0보다 작은 거니까 B가 A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저거식 한번 구해봅시다. 자, 지금 내가 이렇게 할게요. B 대신에 2분의 3A를 대입해 볼게. 그럼 B 대신에 2분의 3A를 대입하면은 그러니까 2B 대신에 3A 대입하면은 여기 4AX 이 식이 그 다음에 2B 대신에 3A 대입하면은 플러스 4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1번 나올 때. 자, 되고요. 1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그, 여러분들 얘가 그래서 음수였죠. 근데 얘랑 나눠서 뭐 됐으니까. 일단 지금 A, B 각각의 부호는 잘 모르는 상태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 넘겨주면은 자,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A가 양수라면 그냥 나눠서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죠. 요게 또 답이기도 한데 그러면 A가 양수라는 그 판단을 어떻게 내릴까?
A가 양수라는 판단. 힌트를 드릴게요. 관계식 요거 씁니다. 이 판단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몇 줄 안 길지만 되게 생각할 게 많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을 기대하진 않습니다. A가 양수라는 판단이 있어야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A가 만약에 음수일 수 있으면 이게 답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 있다가 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답이 그게 아니죠. 그럼 A가 양수라는 판단이 있었다라는 건데 어떻게 판단을 내릴까요? 여기를 보시면은 A하고 B의 관계가 어떤 양수를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A하고 B가 둘 다 부호가 같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그 생각이 A, B 부호가 같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돼. 부호 같은. 내릴 수 있죠? 네. A, B 부호가 같습니다. 부호가 같은데 B가 더 크대요.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은 B가 음수가 될 수 있지 않나? 마이너스가 되면서. 자, 그런 상황이고. 자, 네. 그러니까 A-B가 음수니까 B가 더 크고. 음, 그리고 얘가 지금 1이었고 1이어서 이렇게 나왔고. 아, 아. 이걸 여기다 대입해 보면 되죠. 그쵸? B 대신에 2분의 3A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A가 0보다 작죠.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A가 0보다 크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저렇게 관계식을 이용해서 A의 부호까지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 하나 더 해볼게요. 자, 9번에 2번입니다. 요거. 자, 똑같이 해줄게. 1차 분호식을 푸는 방법. 하나로 이렇게 숫자하고 문자를 이렇게 다 몰아주세요. 요렇게. 되셨죠? 자, 그럼 내가 이거를, 여기 우석이한테 물어볼게. 답을 보니까 X 반대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X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어. 그러면은 A 플러스 B가 무슨 수라는 소리야? 음수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게 부동호 방향이 바뀐 거야. 그럼 우석아, A 플러스 B가 0일 가능성은 없을까? 왜 없을까? A 플러스 B가 만약에 0이라면 X 요 답이 어떻게 나온다고? 여기 0x면은 여기 어떤 숫자가 있어. 부등식이야. 이런 상황에서 여기 어떤 숫자가 있어. 이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답의 종류가 뭐하고 못 분이랬어. 부등식에서 한쪽이 0x면 나올 수 있는 답이 방금 한 거잖아.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배우니까 이해합니다. 준영아 뭐 있다 했지? 불능 아니면 부정. 왜? 한쪽이 0으로 고정이면은 얘가 양수면은 뭐야? 그게 전보다 0이 양수가 0보다 작다? 불능. 항상 틀리게 되고요. 얘가 음수면은 음수보다 0이 크다? 항상 맞는 말이 되잖아요. 자, 부등식에서 1차 부등식에서 한쪽이 0이면 0x면 여기 있는 숫자에 따라서 부정이나 불능밖에 안 나와요. 이것도 아까 공감할 수 있는 사실이죠. 공감을 했으면 딱딱 정리를 해두셔야 돼. 2, 9, 18, 2, 8에 16처럼. 아이고, 자, 자세하게 언급을 했고요. 자, 그래서 얘가 몇이란 소리야? 3분의 1이란 소리야. 됐죠? 그럼 이거 대각선끼리 곱한 게 같다. 그럼 9b-3a. 그게 a 플러스 b랑 같다. 그럼 4a는 8b다. 자, 알아요. 이 식의 제목을 뭐라고 불러? 이 식의 제목이 뭐예요? 연립방정식이요? 아직 연립 안 했는데? AB의 관계식, 어, AB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A는 2B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관계 나왔어요. 여기다 대입해 줄게. A 대신에 2B를 대입했어. 그럼 마이너스 BX 플러스 2B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B. 그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고. 그럼 마이너스 BX가 2B보다 크다. 자,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B를 대입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그거 판단해 보세요.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자, 동훈아, 이거 마이너스 b로 나누면 부동방이 바뀔까 안 바뀔까? 그 판단의 기준이 뭐죠? b의 부호를 알아야 되죠. 바뀌니 안 바뀌니? 생각할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자, 대답 못하시면은 다른 친구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대답을 해봅니다. 방금 위의 문제 설명을 들었다면 맞출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b의 부호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자, 물어볼게요. 자, 준영아, 마이너스 b의 부호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자, 같이 볼게요. 양수입니다. 왜일까? 이거 뭐라고 제목이? A와 B의 관계식. 그 다음에 아까 우석이가 A 플러스 B가 음수라고 판단해줬죠.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문자가 여러 개가 돼 있는 조접한 식을 단위 문자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A 대신에 2B를 넣으면 3B가 0보다 작죠. B가 무슨 수란 소리야? B가 음수란 소리야. 그럼 마이너스 B는 무슨 수란 소리야? 양수란 소리야.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B로 나눠도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관계식이 무엇이냐 그런 걸 우리 초등학교 때 잠깐 배우고 저희 중학교 1학년 때가 잠깐 배우고 다음에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계식의 좀 약간 실용적인 성격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깊이 감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감상을 좀 시켜본 겁니다. 이게 뭔 식이면 식이지. 뭔 제목을 묻고 앉아 있어. 감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아, 문자가 두 개 있고 그게 식을 구성하면은 약간 강박적으로 얘네 둘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시라는 점을요. 네. 자, 부등식을 고등 버전을 처음 배우니까 또 우리 고등수학상 처음 나가는 것처럼 살짝 멘탈이 바사삭, 보사삭, 바사삭 거리시죠. 그 다음 연립부등식인데 어, 기초적인 좀 설명을 절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연립이 가지는 의미가 뭐니? 연립. 음. 연립은 우리 연립주택 이러죠. 나란히 배치를 했다라는 거야. 부등식을, 방정식을. 나란히 배치가 됐으면 이렇게 중괄호의 여는 부호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 의미가 뭐니? 뭐 하려고 나란히 저거 했어?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하는 그런 깐깐한 x를 골라라 라는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돼? 떨어지게 잘 쳐다보면 돼? 자, 그래서 우리 부등식을 배우면 진짜 많이 할 거가 수직선 그리는 거예요. 수직선. 자, 이거 마이너스 3을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x가 5보다 작다 나오죠. 그쵸? 5보다 작다를 수직선에 그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빵꾸가 뚫려야 돼요. 왜? 5하고 같지 않으니까 5를 건드리면 안 되잖아. 이 부등식 한번 저희 동훈이가 풀어볼까? 이거 답 뭐예요? 아래 거. x가 x가 그쵸.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자, 얘는 1을 포함하니까 1은 5보다 작으니까 여기 있죠? 그리고 1을 포함하니까 이렇게 색칠을 하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게 많은 지층이 겹쳐져 있는 개가 바로 해입니다. 식이 두 개가 있으면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구간이 바로 해입니다. 그 해를 어떻게 읽어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요. 자, 연립부등식 어렵지 않죠? 지금 오늘부터 기말고사 범위입니다. 기말고사 범위에서 평면좌표까지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조금 조지실 것 같아서 그 대단한 3단원은 조금 그 모험이지만 기말고사 범위를 나갈 때 하고요. 수학상을 좀 다져서 첫 시험을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첫 시험을 망치면은 제가 말했죠. 그 가르친 제가 이제 뭐 저기 본 것도 있지만 중학교 때 막 자기가 95, 100점 나와서 막 이렇게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신감 대폭발, 어, 엄근진. 그래서 막 아주 논리적으로 말도 잘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잘못된 것 같은데요. 말 잘해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이제 그런 상대평가, 2015 교육과정 그 상대평가에 문제를 딱 맛봐보고서 수학이 한 60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신감이 넘쳤던 거에 비례한 만큼 수치심이 느끼겠죠. 이게 내 점수인가. 그래서 멘탈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표정으로 금방 또 3개월이 가서 기말고사 봅니다. 근데 이미 멘탈이 나간 상태에서 기말고사 봤는데 기말고사 잘 되겠냐고요. 그렇게 해서 한 학기가 흘러갑니다. 그럼 한 학기 성적이 5등급, 6등급이 딱 찍혀버립니다. 4등급 막 이렇게 찍혀버립니다. 그것만으로 이미 거의 수시가 한창 기울었습니다. 저희 서울 상위권대학은 이미 거의 빠이빠이 짜이찌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중학교 때 시험도 100점 맞고 95점 맞았으니까 서울도 저기 대학 가면은 적어도 한 성균관대쯤은 갈 거라 생각했는데 그 성균관대는커녕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대학도 수시로 전혀 지원하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수학은 아직 어렵고 점수도 안 나오고 할 거가 되게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태로 고3까지 가는 경우를 봤어요. 그리고 고3 때까지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기가 중학교 때 전교 1등이었대. 근데 그래서 뭐 아무도 안 찾아요. 중학교 때 성적을. 회사가 고등학교 때 성적은 가끔 찾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에 마지막에 보는 거는 결국 여러분들 대학 학력을 보는 거지. 어, 고등학교 때 몇 등 했어 이런 거는 술자리에서나 그냥 한 번씩 할 수 있는 얘기죠. 나중에 그 성인이 됩니다. 분명히 나는 공부하면 항상 저기 설날에 친척들 앞에서 자신감 있는 포지션이었는데 어느 순간 가장 나의 수치심 있는 영역이 됩니다. 마음은 병이 생기죠. 네.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네, 좀 각성을 하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이런 부등식. 자, 우리 이거 뭐라고 읽어요? 이런 부등식. 자, 2가 1보다 크고라고 있죠. 그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그리고라는 단어를 수학으로 쓰면은 요겁니다. 연립. 이 부등식을 성립시키고 그리고 아래 부등식을 성립시킨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식이랑 요식이랑 연립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식을 1번, 요식이 2번이라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있는 그대로 막 이 상태 그대로 하시면 저기 해결이 안 나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부등식 풀어볼게. 이 부등식 쉬우니까 내가 풀게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답이 나옵니다. 자, 이 부등식을 우석이가 한번 풀어볼까? 이 부등식의 x의 범위를 알려주세요. x가 어떻다?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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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깍. x의 범위는 감산 안 되시나요? 어. 자, 주정 어떻게 되죠? 네, 숫자끼리 모시고 1보다 크어놨죠? 뭐야?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부등식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높이를 조금 달리 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해가 어디야? 두 개가 겹치는 부분. 그러니까 뭐만 얘기하면 돼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만 얘기하시면 여러분들 뭘 푼 거예요? 연립 부등식을 1차 부등식을 푸신 겁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자, 어디 보자. 쭉쭉 나가고. 자, 그다음에 절대값 별표 하나 쳐두시고요. 절대값. 절대값은요. 기본적인 그 원리는 경우를 나누시는 건데 경우 나누기. 우리 아까 경우 나누기 해봤죠?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그것처럼 절대값 안에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참고로 0일 때는 어디다가 붙여도 돼요. 왜냐하면 0은 절대값에서만큼은 양수하고 음수의 성격을 다 띠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x가 0보다 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을 내가 풀려고 해. 그러면은 저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 그냥 나오죠. 그냥 x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죠. 요런 답이 나오고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 저번에 얘기한 바 있죠? 생긴 거는 마이너스가 있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가 아니라고요. x가 마이너스 a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0보다 작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거 얘하고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연립은 그리고라고 했죠. 이거를 우리 그냥 영단어로 좀 고급스럽게 엔드 구간이라고 할게요. 엔드. 그러니까 엔드가 무슨 말이냐면은 부등식이 두 개가 있으면 두 개의 공통 영역을 보겠다가 바로 엔드 구간이야. 근데 내가 이 영역도 마음에 들어서 집에 싸가고 싶고 이 영역도 되게 마음에 들어 집에 싸가고 싶어.
그럼 얘하고 얘하고 AND를 해버리면 공통 구간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죠. 이거 둘 다 가져가는 게 뭐야? 우리 방정식에서. x는 1, 2, 그러니까 1이거나 2이거나 이렇게 콤마를 쓰는데 이게 잘못된 표현이죠. 뭐라고 써야 돼? 또는이라고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또는이라는 단어가 그리고에 이제 반대되는 말로 얘도 답이고 그러게 자네도 답이네. 자네도 답이네. 이게 바로 또는이에요. 알겠어? 어. 그래서 그럼 내가 물어볼게. 이런 답이 나왔고 이런 답이 나왔어요. 둘을 AND를 해야 될까 또는을 해야 될까?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나한테 물어볼게. 자, 이렇게 답이 하나 나왔고 이렇게 답이 하나 나왔어. 그림을 그려볼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게 하나 답이 나왔고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종류의 답이 또 하나 나왔어요. 이 두 구간을 AND를 해야 될까 OR을 해야 될까? 감이 안 잡히고 있죠. 동훈아 이거 AND 해야 될까 OR 해야 될까? 네, OR을 해야 됩니다. 왜죠? 그쵸. 뭐 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겹치는 게 그러니까 자, 뭐 그 정도까지 인정합니다. 그 저기 뭐야 겹치는 게 없어서는 그 말을 내가 이제 좀 보충 설명할게. 자, 여기 봐보세요. 겹치는 게 없어서 겹치는 게 있어야 되니까 막 그런 뜻이 아니라 자, 논리 이런 논리를 이야기를 해줄게. 겹치는 게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보다는 x는 실제로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절대값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 모든 가능성 중에서 하나씩만 본 거야. 근데 이 세상에는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다고. 그래서 두 경우를 모두 챙겨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둘 사이의 공통 구간을 고르려면 당연히 없겠죠. 양수이면서 동시에 음수인 걸 찾는 건데.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양수도 존재하고 음수도 존재하니까 양수일 때 나온 답도 존중해줘야 되고 음수일 때 나온 답도 존중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 자,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보니까 어렵죠? 이걸 쉽게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절대값이 있는 식이야. 우리 부등식이랑 방정식은 되게 개연성이 높거든? 봐봐. x가 3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있어. 그러면 x가 3이라는 값이 기준값이라고 부를게요. 기준값. 그 기준값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거야. 이해됐니? 기준값?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를 등으로 고치면은 기준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절대값 x가 a인 거, x는 뭡니까? 이러면 또 잘 모르더라고. 절대값 x가 3이야. 절대값이 3인 게 뭐가 있지 알아요? x가? 절대값이 3의 숫자 얘기해 보세요. 어? 3 있어요. 그 다음에 우서가 또 뭐 있어? 마이너스 4. 이거 비슷한 질문 한 2개월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두 개가 있죠. 둘 다 절대값이 3입니다. 절대값이 a인 거 x는 플러스 마이너스 a죠. 자, 스텝 1. 기준값을 찾아라. 플러스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크기 순으로 쓰세요. 그 다음에 식을 왼쪽에 놨을 때 시호자 닮았잖아. 사이 구간입니다. 얘하고 얘 사이에 있는 구간. 만약에 기역자가 있으면은 이게 기역자 닮았죠? 네, 잘 보세요. 이거 들으셔야 돼. 기역자 닮았으면 가장자리 바깥 구간, 가획 구간을 구하셔야 돼. 가획 구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준값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가 사이 구간이고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가 가장자리 바깥 구간, 가획 구간이에요. 그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 말을 막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그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뭐 구해주면 돼? 식이 왼쪽에 있을 때 기준이야. 그럼 알한테 물어볼게. 이거 가획 구간이야, 사익 구간이야? 시호자 닮았죠? 시호자 닮았으니까 사익 구간? 사획 구간은 없어요. 사획 구간이에요, 가획 구간이에요? 사익 구간이에요, 가획 구간이에요? 시호자 닮았으니까 사익 구간 없다니까? 사익 구간이야, 가획 구간이야? 시호자 닮았으니까. 네? 아니, 네, 어떻게 되죠? 얘기해보세요. 괜찮아요. 자, 준영아, 사익 구간이야, 가획 구간이야? 자, 이렇게 다 낚이셔요, 지금. 식이 왼쪽에 있을 때를 보셔야 돼요. 식이 오른쪽에 있잖아. 그래서 이걸 뒤집으면 기억자 잡은 거라서 가액 구간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두 개 각각 구하셔갖고, 저거,
내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x 플러스 2고 여기가 예를 들어 5라면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등호가 있는 거.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 x 플러스 2가 5일 때를 찾으세요. 절대값 요게. 그럼 x 플러스 2가 무슨 값이니? 동훈아. 절대값이 5인 거 무슨 숫자가 있어요? 폴마 5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십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의 폴마 5니까 플러스일 때는 3이고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7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7과 3을 쓰세요. 자, 어떤가요? 이거 이제 뭐 담았어? 식이 왼쪽에 있어요. 오케이, 확인. 이거 사익 구간이야, 가익 구간이야? 여기, 동훈아. 사익 구간이죠. 그래서 여기 등호가 있으면은 얘도 등호가 있는 거예요. 자, 그쵸? 얘가 5가 되면은 뭐 얘도 이렇게 7하고 3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요게 답입니다. 여러분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 하나 푸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런 거 한번 해볼게. 지금부터는 주의할 점이에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써놓으세요. 난 빨간색으로 쓸게. 자, 이렇게 x 플러스 3 이렇게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지금 내 논리대로라면 2x 플러스 3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절대값이 같을 때가 기준값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아주 정석적으로 풀었을 때의 그 답과 어, 이렇게 하는 게 더 많은 사례. 그 다음에 내가 방금 알려준 그 사익 구간, 가획 구간 그걸로 풀었을 때 답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책에 따로 정리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잘 봐봐. 자, 먼저 정석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x가 만약에 3보다 크거나 같다면 자, 그리고 참고로 절대값 안에서 그러니까 이 절대값 관련해서 지금 되게 많은 지식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절대값 안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이거 x-3으로 바꿔도 괜찮아요. 왜? 너네 절대값 5랑 절대값 마이너스 5랑 같아달라. 같잖아.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내 멋대로 바꿔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보이니?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도 x-3을 만들어도 괜찮다라는 뜻이야. 됐니? 어. 근데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가 양수니까 그냥 나오죠. 요렇게. 됐어? 요거 넘겨주고 넘겨주면은 x가 2보다 크다가 나오죠. 자, 그러면은 요 경우에서 요런 답이 나왔잖아. 얘하고 얘 사이 관계가 무슨 관계일까 알아야.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나온 답이 요거야. 그럼 얘하고 얘는 동시에 성립해야 돼? 둘 다 따로 각각 성립하는 거야. 요 판단이 먼저 중요합니다. 준영아, 동시 성립해야 될까? 따로 각각 다 성립해도 되는 걸까? 동시에요. 자, 동시입니다. 그리고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거라고 한정돼서 생각을 했잖아. 그래서 얘의 구속을 받는다고요.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2보다 크니까 결론적으로 그 결정되는 답을 한번 불러볼래? 아, 그건 동시에가 아니죠. 2보다 크다와 3보다 크거나 같다의 동시는 3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지금 준영이가 답변을 한 거는 또는에 대한 답변이에요.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게 여기서 나온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절대값을 한 번에 생각한다는 게 인간의 직관으로는 힘든 내용이라서 이럴 경우를 케바케를 나눠서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로 가정을 했을 때는 여기서 푸는 모든 문제는 얘의 구속을 받는다고. 그래서 얘를 항상 성립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런 걸 가니까 그리고 관계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가 재밌습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얘가 음수일 때죠. x가 3보다 작을 때를 가정을 하면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지워지고 3이 1보다 크다. 요게 나오게 돼요. 이거 뭐야? 알아요. 이거 이 상황 뭐라고 불러? x의 값과 상관없이 항상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3이 1보다 큰 거는. 틀린 말이에요? 3이 1보다 크잖아.
아, 이제는 이 인간이 페이크를 거는 건지 진짜로 모르는 건지 헷갈리죠? 그러니까 봐봐, 내 의도가 전달된 거야. 그러니까 나의 억양을 듣지 말고 내 뉘앙스를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 여기가 가진 로직을 갖고 판단을 하세요. 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 자, 그래서 이게 x의 값과 상관없이 이게 다 지워졌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틀릴 때 틀리더라도 내 소신을 갖고 한번 도전해보자. 그런 마인드로 답변하시라는 거야. 뭐, 내가 틀리면 막말로 너네들 막 벌금 무는 게 아니잖아. 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게 부정이 되는 겁니다. 부정. x의 값과 상관없이 맞는 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 경우가 싹 다 통과야. 싹 다 통과. 아시겠어? 또 바꿔 얘기하면 부정은 그 값이 뭐야? 실수 전체지. 그걸 저기 수직선에 그리면은 와 전체잖아 이렇게. 이 전체와 3보다 작다의 공통 구간은 뭐야? 이 전체와 3보다 작다의 공통 구간은 뭐야? 3보다 작다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정된 답이 3보다 작다 전체입니다. 어, 그렇게 되고요. 준영아 미안해. 네, 미안해. 준영이가 맞았습니다. 좀 이상하더라. 제가 좀 정치를 놨네요. 자, 3보다 크거나 같다. 아닌데? 아니, 내가 맞구나.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아, 3보다 크다 같다 답 나오는 거 맞고요. 생각할 뻔했네. 3보다 작다. 자, 그래서요, 결론이 뭐냐? 이 답과 여기 있는 이 답이 서로 또는이었죠.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는 요거잖아. 3보다 작다는 요거잖아. 이거 뭐야? 이거 실수 전체가 다 성립하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문제 좀 이상하게 되긴 했는데. 그러면 내가 아까 보여주려는 게 그런 거였거든. 그거는 좀 실전 문제 사올게. 뭐냐면은 이거 저기 이 방식으로 했던 게 절대값 밖에 x가 있을 때는 오류가 나오는 상황이 있거든요. 오늘 그것까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뭔 상황이냐면은 자, 이 보기 3번 여러분 다 해보시고 자, 보기 5번과 같은 상황을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보기 5번에 2번에 별표 3개 정도 박아주세요. 보기 5번에 2번. 자, 그래서 보기 5번 전체가 다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내가 일부러 좀 틀릴 수도 있는 상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EX-1 자, 이렇게 갖다가 놓으면 내가 기준값을 찾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X-2가 플러스 마이너스 EX-1인 거죠. 이렇게. 얘가 플러스일 때 뭐가 나와요? 플러스일 때 EX-1이니까 자, 이거 풀어주시면은 X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일 때는 자, 요거니까 3x고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게 돼요. 됐죠? 저기 마이너스 저기 x는 1이 나오게 됩니다. 됐죠? 각 경우가 요거는 그 플러스였을 때니까 네,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답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요게 지금 절대값이 있는 쪽이 저기 왼쪽에 있으니까 CO자니까 이 논리대로라면은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답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이제 왜 잘못됐는지 어, 해를 합하면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답인데 자, 요게 답이 아니라 실제 답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선생님 이게 뭐 됐다 안 됐다는 방법이에요. 그게 아니라 아까 요런 거 풀 때 썼던 거는 잘 보세요. 거기다가 빨간 펜을 메모해 두세요. 절대값 안에다가 x가 다 들어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절대값 안에다가. x가 절대값 밖에 있을 때는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오류가 왜 발생을 하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왔다라는 말은 같다라고 두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x-2가 저기 양수이니까 이런 식이 나온 건데 이제 x가 2보다 크니까 나온 건데 마이너스 1이 나왔다? 이거 자체가 모순이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합시다. 원칙대로 경우를 나눠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1번은 정석대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좀 기억을 할게요. 정석대로 어떻게 했어? 첫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x가 2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하시는 거야. 2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나오겠죠. 자, 앞에 봐주세요. 그냥 나오겠죠? 그래서 x-2가 2x-1보다 작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나온 결과. 자,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부서가 무슨 관계라고? 부등식이 두 개예요. 그 부등식을 다 답으로 인정할까?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이 무슨 관계라고? 방금 얘기했잖아, 무서워. 무슨 관계예요? 자, 요런 전제 하에서 나온 답이잖아. 그리고 관계라고. 그러니까 두 부등식 간에 가질 수 있는 관계가 AND 관계 또는 OR 관계. 그리고 또는 관계 이렇게 두 가지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뭐예요, 답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큰 거니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답이 이 경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 봐볼게. x가 2보다 작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 3x고 3이니까 x가 1보다 크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수직선 그려볼게. 2보다 작은 거랑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이렇게 그리면은, 자, 우서가 두 부등식의 무슨 관계라고 했어요? 네? AND 관계. 그러니까 이렇게 둘 다 포함이 돼야 돼요. 왜? 이런 전제 하에서 내릴 수 있었던 판단이야. 자, 그럼 이거 얘하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자, 이 경우에는 요런 답이 나왔고, 이 경우에는 요런 답이 나왔어. 요거를 1번, 요거 2번이라고 할게. 1번하고 2번은 무슨 관계야? 또는 관계죠. 왜? x가 실제로 2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었던 거야. 근데 우리가 절대값을 직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탓에 나눠서 생각을 한 거라고. 여기서 나온 것만 답으로 인정하고, 여기서 나온 걸 답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야, x가 2보다 작을 수 있는 거 왜 무시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둘 다 답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최종 답이 2보다 크거나 같다를 여기다 이렇게 합쳐주면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정석적으로도 풀 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요거 연습하고 가실게요. 자, 마지막 요거는 두 번째 시간에 거쳐서 할 건데, 자, 볼게요. 절대값이 왜 쌍쌍바로 나와 있어요. 이거를 아주 정석대로 풀면은, 근데 이거는 정석을 결국 까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봐봐. 절대값이 0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왜? 0이라는 게 뭐야? 음수하고 플러스의 경계점이잖아. 38선이잖아.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이렇게 두 점을 잡습니다. 그럼 경우를 하나, 둘, 세 개를 나누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 얘는 음수죠. 얘도 음수죠. 둘 다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서 풀고서 얘하고 AND 관계에서 부동호 답 하나 써주고 x가 2보다 크면 얘도 양수고 얘도 음수죠. 얘도 양수죠. 그래서 그냥 나오고 그냥 나와서 부동호 풀어서 얘하고 AND 관계에서 답 하나 또 구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서 얘는 양수인데 얘는 음수죠. 그래서 그렇게 나와가고 정리해주고 또 써주고 얘하고 얘네 사이에 또는 하면 나오는 건데 조금 복잡합니다. 이거 해보셔야 돼. 자, 근데 이거를 되게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얘도 x로 이루어진 식이니까 이 녀석을 내가 fx라고 해볼게. fx라는 단어 너무 저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냥 x로 이루어진 식을 fx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 저 절대값 그래프 전 그릴 줄 모르는데 잘 보세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볼래? 얘는 사라지고 얘는 3이 돼서 여기가 3이죠. 거기다가 5를 한번 대입해 볼래? 여기가 3이고 2를 대입해 볼래? 그럼 여기가 사라지고 여기가 3이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어렵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등식을 지금 한번 친다라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막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얘들아 우리 기말고사 열심히 해보자고 이 꺼내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어 중간고사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고등수학 처음에 곱셈공식 할 때 기억해 보세요. 개빡셌잖아요. 막 이게 뭐야? 무슨 고대 서적 아니야? 이런 생각 들었. 내가 지금 이제 좀 되시잖아요. 이 시기를 좀 거치셔야 돼요. 좀 약간 되게 빡세죠? 네. 이 시기를 좀 거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좀 이거는 좀 되게 여러분들한테 아픈 말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수학의 지식이 0이었을 때 지금 엄청난 고생을 해서 달려온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우리가 1단계를 완성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1단계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되는 게 2단계라고 한다면 여기서 드는 에너지보다 여기서 드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이게 팩트라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되게 위로해 줄 땐 위로를 해 주지만 그 그래서 요거를 빨리 넘기시고 요 작업을 하는 데 에너지를 많이 쓰셔야 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게 실제로 또 되게 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면은 나는 인제 안산에서 비평준화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반에서 한 3등 전후로 하는 성적 우리 때는 인제 45명 정도가 됐었어 한 변에. 거기서 인제 3 등에서 3등 전후를 하게 되면 가는 그런 정도 레벨의 고등학교였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나름 그래도 공부를 쪼금은 다 하다 온 애들이야. 근데 좀 이렇게 까치는 애가 있었어. 어떤 애가 있었냐면은 어떤 애였냐면은 자기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3 학년 거까지 수학을 다 보고 왔대. 그래서 나는 되게 쫄았어. 와 역시 그래도 고등학교가 나름 레벨우가 있으니까 이런 애들도 인제 막 섞여 있어서 경쟁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되게 좀 약간 마음이 울적했어요. 근데 근데 성적을 얼마나 그리고 우리 때는 여러분들 때보다 저희 내신이 쉬웠습니다. 우리는 수음이한가였거든. 여러분들은 인제 중학교 때도 ABC고 고등학교 가서 1, 2, 3, 4 저기 9등급이잖아요. 저희는 다 중고등 다 수음이한가였거든. 중간고사 몇 점 맞아 볼게. 44점 맞았어요. 나 92점 맞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반에서 나 혼자 90 점이 넘었었는데 그 첫 시험에서 수학상 첫 시험에서 나 같은 경우에는 저기 중3 중3 여러분 중3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 때 그때 처음에 고등수학을 봤거든요. 내가 다녔던 학원이 그렇게 고등수학을 좀 먼저 쳤었어. 그리고 겨울방학 때 저기 윈터스쿨을 갔어요. 여러분들 윈터스쿨 들어봤죠? 예. 그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동네 학원을 또 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한 3 바퀴를 치고 나서 그리고 인제 선생님이 또 시험 대비도 해 주시고 하니까 나는 그냥 무난했거든요. 근데 얘를 포함해서 인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그랬었지.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보고 온 게. 왜냐면은 고등수학은 그 사고력, 생각하는 거. 이 안에서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저런 특성 때문에 중학교 때는 시험 한번 망쳐 갖고 80 점대 나와 갖고 약간 멘탈 무너져도 다음 시험에 바로 90 점으로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아 내가 계산 실수했네. 아 짜증나.' 막 이러고 그냥 원인도 알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리고 막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고등수학에서 한번 이렇게 그런 선행에서 밀리고 심화에서 한번 밀리게 되면은 이게 컴컴해. 안 보여. 그래서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 멘탈 그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멘탈이 좀 들라고. 자 이렇게 다 보시면 이게 다 3 이고 3 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이거 얘기하고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할 내용입니다. 이거 지금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 뭐 다음 시간 망하면 이게 아니라 다음 시간에 할 거가 좀 어려울까 봐 지금 한번 초벌 구의를 해 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 보세요. 이게 둘 다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그대로 나오면 몇 차식인가요? 1 차식이죠. 1 차식이 더하면 1 차식이죠. 1 차식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죠? 어떤 모양으로 생겼어? 뭐 하트 모양 그려? 1 차식의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직선이죠. 자, 얘 그냥 나오고 그냥 나온 거는 아까 둘 다 플러스일 때잖아.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둘 다 음수일 때잖아. 둘 다 마이너스 달고 나오잖아. 뒤에 있는 숫자 쌩 까버려. 마이너스 2x죠. 기울기가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녀석.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죠. x 플러스 1이 x 마이너스 2보다 크잖아. 똑같이 x가 있는데 1 더한 게, 1 더한 게 2 뺀 거보다 크잖아. 이거 재면 안 되거든요. 네, 저기 클릭 넘어갔어. 보세요, 차라리. 이렇게. 되잖아. 얘는 그냥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죠. 그럼 x가 사라지니까 상수만 있는 얘를 무슨 함수라고 불러? 상수함수라고 부르죠. 그게 이렇게 그려져요. 자, 그리고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이상 돼야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그래프가 또 끊어져 있지 않은 애들을 어려운 말로 연속함수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은 다 연속함수고 연속함수끼리 더해도 연속함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프가 끊어질 염려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약간 세숫대야처럼 그려지게 돼요. 요 그래프가. 자, 그럼 여기가 3이죠. 이렇게 요 높이가 3이야. 그럼 5는 어디쯤 있니? 이쯤에 있죠. 그래서 여기가 5야. 그래서 5보다 크다라는 게 여기랑 여기죠. 그러니까 얘랑 얘를 찾으면 되겠죠. 자, 이 점을 어떻게 찾아? 여기는 아까 두 개 다 플러스로 나온 2x 마이너스 1이 얼마일 때? 5일 때 찾는 거야. 여기 얼마야? 3이야. 그다음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5일 때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플러스만 바꾼 거야. 그럼 이거 넘기면 얼마야?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3보다 크거나 이렇게 두 개가 답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현존하는 방법 중에서 일단 요게 요 절대값 두 개짜리에 대한 제일 좋은 베스트 답변입니다. 이걸 정석대로 경우 나눠서 풀면 식이 좀 복잡해요. 이게 좀 더 쉽습니다. 이 그래프 자체를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수학상에서. 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